안녕하세요. 자,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작년 9월에 영상 찍었을 때 그때 훈련소 간다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네, 무사히 훈련소 마치고 나와서 지금 공익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려진 것 같습니다. 남자는 머리빨이니까요. 네. 어떻게 공익을 가게 됐는지, 그리고 공익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눈이 안 좋아서 공익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저희 집 근처에 장애인 재활 스포츠 센터에서 장애인 분들이랑 비장애인 분들 와서 뭐 헬스도 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장애인 럭비나 뭐 육상 그런 재활 운동들도 하시면서 그런 거를 옆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공익 이제 머리 자유롭고 그렇죠. 핸드폰은 항상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그냥 직장인 같아서 그 출퇴근 시간 딱 지켜져 있고 그 이후에는 뭘 하든 뭐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가요? 아유 그럼요. 출근 시간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침 9시부터? 네, 저는 9시부터 6시 근무하고 6시까지. 있어요. 진짜 직장인이네요. 그렇죠. 저기서 그 실험실 다닐 때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훨씬 편한. 실험실은 새벽 2시가 돼도 3시가 돼도 하루가 안 끝나는데 처음에 훈련소를 갔더니 다들 막 훈련소 힘들다 이러는데 전 너무 좋은 거예요. 10시가 되면 불을 끄고 재워주니까 세상에 이런 곳이 세상에 있구나. 그래서 전 훈련소에서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랩 생활하다가 훈련소를 가니까. 근데 그러고 이제 훈련소 끝나고 이제 그 근무지로 와서 시작하니까 살면서 이만한 여유를 누려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하긴 스트레스나 정신적 여유가 스트레스가 없고 전혀 없어요. 진짜 피부도 너무 좋아졌고 운동 계속 꾸준히 해서 몸도 조금씩 커지고 활동이 이만해요. 조금씩 조금씩 건강해지고 그러고 있고요. 네, 그리고 틈틈이 옛날에 하고 싶었던 뭐 프랑스어 공부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 문화생활도 열심히 하고 야구도 많이 보러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진 것 같아서 흐뭇하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프랑스어 배우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렇게 혼자 공부하려면 힘들지 않은지 학원 같은 데 다니는 건 아니죠? 그 옛날에 교양 수업을 들었었고요. 이제 그거 거의 다 까먹었었는데 작년 말부터 좀 혼자 공부를 좀 했었어요. 뭐 듀오링고라는 그런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앱도 있고요. 그리고 당근마켓에서 사람들이 학원 교재 한 10만 원치 사다가 만 원에 싸게 이렇게 다들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처분하는 거 이렇게 주워다가 그걸로 하고 해서 근데 혼자 공부하면 좀 또 이제 다행히 교양 수업을 들었어서 발음이나 그런 건 다 좀 아니까 뭐 독해나 읽기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듣고 말하기는 좀 단련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 한 2달 정도 됐는데 학원을 등록을 해서 온라인 줌 수업을 저녁에 퇴근하고 듣고 그러고 있어요. 온라인 줌 수업을 그러면은 저녁 몇 시에 보통 해요? 그게 다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냥 어떤 강좌를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난달에는 6시 한 반부터 시작하는 걸 들었고 이번 달에는 8시부터 시작하는 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1시간씩? 1시간 반 정도 해요. 1시간 반. 네. 그럼 1대1? 1대1은 아니고요. 한 대여섯 명 정도 돼요. 그럼 거기서 회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떤 강좌를 듣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난달에는 회화 수업을 들었었어요. 비대면이 활성화됨에 따라 네. 학원들이 완전 비대면을 네. 많이 해요. 저도 상상도 못 진짜 했었는데 전 참 다행인 건 아무래도 프랑스어가 뭐 영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마이너하다 보니까 그렇지. 가르치는 곳이 많이 없어요. 또 저는 이제 집이 일산이니까 일산에서 퇴근을 하고 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 수업 시간까지 맞춰서 뭐 종로나 대부분 다 강남에 있는데 강남까지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배우고 싶은데 이걸 수업을 못 듣나 하고 되게 좌절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줌 수업으로 하는 학원이 또 있어서 마침 참 그런 면에선 또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또 긍정적으로 바꾸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큰 변화죠. 그쵸. 그러면 그 불어를 이렇게 배우게 된 계기? 계기 다행이네요. 일단 계기 맞지 말라고 이제 불어로 얘기해달라고. 계기는 일단 저희 학교는 제2외국어를 대부분 대학교가 그렇겠지만 제2외국어를 들어야 되는데 이제 뭘 들을까 고민을 하다가 옆에 있던 친구가 친한 친구가 자기 프랑스어 하고 싶다고 해서 일단 그냥 같이 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게 발음도 멋있잖아요. 예쁘고. 맞아. 또 제가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평소에 이렇게 프랑스어에 대한 약간 동경 같은 게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한창 랩 다녀야 되니까 지금은 그만하자 해서 이렇게 스탑을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유학을 가고 싶으니까 뭐 GR이나 토플 같은 그런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놀면 죄책감이 너무 심하니까 그럼 영어가 아닌 뭐라도 하자 해서 약간 뭐랄까 그 죄책감의 도피처 같은 느낌으로 프랑스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든 배워두면 좋죠. 그러면 그럼요. 커피 한잔 하시고 이제 너무 아무 준비도 세상에. 저는 원래 캐미언이 장점 뭐냐 자연스러워. 준비가 필요 없다. 준비를 하면 이제 그거는 꾸며지는 거라. 그쵸. 이제 그래서 제가 질문지도 잘 안 주는데 그쵸. 항상 그러면 이제 불어를 배웠다고 하니까 또 가슴이 지금 엄청 빨리 뛰는데 커피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네요. 불어로 일단 어떤 문제인지 상관없습니다. Enchanté, je m'appelle Roginsong et j'étudie la chimie et les sciences biologie à l'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네, 이 정도? 좀 잘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 빨리 평소 말해요. 하던 만큼 안 나오네요. 긴장을 너무 하게 되니까. 일단 해석해줘야죠. 한글과 영어로. 영어로는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Ho Jun Song and I study chemistry and biological sciences at the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런 거? 한글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송호준이고요. 화학이랑 생물을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너무 긴장돼요. 긴장돼요 진짜? 네. 전혀 안 긴장되는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즐기는 것 같은데요? 그냥 애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자기 생활의 공유? 사실 저는 요즘 뭔가 이야기를 해주기 뭐한 게 전 요즘 되게 힘 빠지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데 계속 그 목표를 가야겠다는 그런 동기나 그런 게 확실한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바람직하고 그게 확실하지 않다면 그때그때 진로를 수정하고 큰 틀에서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약간 관성으로 하던 대로 하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 줄 아는 게 실험실 다니고 랩 다니고 실험하고 논문 읽고 하는 거니까 하던 거 계속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뭔가 관성으로 살아왔다는 생각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었는데 또 그렇다고 멈추기에는 그게 너무 무섭잖아요. 다들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뭔가 해야겠고 그래서 계속 연구해야겠고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주말에도 용서로 가셔서 그랬죠. 한창 랩 다닐 때는 주말이고 새벽이고 없이 그냥 거의 실험실에 살았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딱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관성이 사라지니까 이제 정말 그쵸. 이게 구르던 이유가 사라지니까 새로 어딘가로 굴러갈 방향도 정해야 되고 그 이유를 찾아야겠더라고요. 근데 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바빴어서 그런 생각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요즘은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약간 그런 시간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시죠. 대부분 군대 가서 그 시간 맞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막 달려가다가 억지로 이렇게 한 걸음 떨어지게 되면 정말 많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못 보던 게. 그래서 내년에 언제 또 영상을 찍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지켜봐 주시면. 컨티뉴 해야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번에 논문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아직 아싸브로는 안 나왔습니다. 그 내용도 간단하게 써머리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요약하면 좀 유기고분자 방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최태림 교수님이라고 이제 막 근데 그 취리히 연방공대로 에테아 취리히로 스카웃 받아서 가세요.
그래서 이미 교수님은 가 계시고 대학원생 분들은 이 올해 말쯤 다 같이 이렇게 트랜스퍼를 하는 식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서울대에 계실 때 지도를 한 2년 정도 받았었고요, 교수님께. 그 논문은 이제 그 루테늄 촉매를 이용해서 다양한 그런 그 메타티시스를 통해서 폴리머를 만드는데 그 한 분자 안에 알키인기랑 알카인기가 같이 있을 때 이게 그런 캐스케이드를 통해서 폴리머가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나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탐구한 어떻게 보면 그 전 논문에 대한 후속인데 네, 그 후속으로서의 의미를 되게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잭스에 잘 실린 것 같습니다. 3저자로 이제 참여하게 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 중에서도 어떤 일을 주로 했는지. 사실 제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는 그 이제 선행 논문이 막 마무리가 되고 후속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참이었어요. 그래서 논문의 기여도로만 따지기에는 그 전 논문 막바지 하는 것도 뭐 좀 물질 합성해서 전구체 만들어주고 모노머 만들어주고 컬럼 해주고 약간 그런 노동면에서 도와줬었고요. 근데 그거는 저자로는 당연히 실리지가 않았고요. 일만 도와준 거니까. 그러고 그 다음 이제 요번 논문을 시작할 때 처음에 모든 연구가 그렇듯이 처음엔 탐사 단계잖아요. 탐사를 한참 하다가 여기 물이 나온다 싶으면 이제 파서 빠바박 진전이 되는 경우니까 저는 그 탐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네, 그래서 네. 근데 그 연구를 하는 과정은 재밌었어요? 네. 일단 제가 사실 유기고분자의 베이스가 전혀 없는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항상 생물이랑 화학을 같이 했었고 첫 번째 실험실도 약간 그 케미컬 바이올로지 혹은 좀 더 바이오케미스트리? 좀 그쪽을 하는 랩이었고요. 바이오 머터리얼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런 쪽을 하는 랩이었고 그러다가 뭔가 유기 쪽에 베이스를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올가닉 폴리머 합성 방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처음 느꼈던 건 와 진짜 어렵다. 난 유기 공부를 정말 진지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만 느꼈지 한 적이 없었는데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그래서 처음에 막 논문도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촉매를 이런 거에 쓰고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런 피그도 이해도 하나도 안 가고 그래서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만 한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적응이 되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생화학이 어떻게 보면 그거의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에 몰랐던 것도 보이고 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되게 오랫동안 해오던 프로젝트를 버렸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스토리 그리고 심적 이런 거 좀 잠시 얘기 좀. 되게 연구 얘기가 주가 되고 있네요. 그러게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요 유기고분자 방에서 그 프로젝트를 하다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그 프로포즈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참 굉장히 바이오 컨주게이션에 관한 거였는데 아무래도 유기고분자 방에서 바이오 컨주게이션을 하려니까 뭐 제약도 많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많았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2년 정도 조금 안 되는 시간을 두었지만 그게 잘 안 돼서 그냥 이제 좋은 기억으로 가져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아쉽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참 속상하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실험실 안 나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실 안 나가니까 좋네 이러고 이렇게 빈둥빈둥 하다가 또 그때 했던 경험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제가 그 좀 생명과학부의 다른 랩에서도 약간 바이오 컨주게이션 쪽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프로포즈 할 수 있는 그런 그 밑거름이 되어서 되게 중요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익인데 실험실에 나가 있더라고요. 네, 주말에 나갑니다. 주말에 나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에 대한 애착이 대단한 겁니까? 주말에 쉬지 않고. 그래서 관성이 연구실 가자. 얼마 전에도 이제 줌 미팅 할 때 하탄부 줌 미팅 도와주기도 했는데 좀 그 감이 살아있다는 뭔가 또 신나서 뭐 얘기를 하는. 근데 그때도 제가 메모를 뭘 하면서 듣고 싶었는데 메모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약간 기억해놔야지 했는데 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못한 얘기도 많고 정리를 못해서 이렇게 막 두서없이 한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때 좋았던 건 마침 또 분야가 약간 생화학이고 뭐 HPLC 같은 분석 방법들 제가 한창 많이 썼던 것들을 또 활용하셨기 때문에 약간 반가운 마음에 그랬습니다. 그게 경험에 이것저것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네, 어디서 맞아요. 어떤 대화를 할지 어디서 어떤 연구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조금씩 연관성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뭐든 실패하는 건 두려워할 거 없어. 그냥 맞습니다. 경험해본다는 거 그게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시 짱이네. 이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마디 또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다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또 지금 뭐가 졸업하신 제일 분들 의영쌤 뵈러 다들 부산 한 번씩 와서 인사 한번 드리시고 인터뷰 하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